핸드폰 좀 봐. 문자 왔네? 임대인입니다. 종부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를 읽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하해지고 심장은 발밑으로 쿵 떨어질 거야. 3억 원? 그래, 3억 원.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먹고 싶은 치킨 참고 사고 싶은 옷 참아가며 뼈 빠지게 모은 그 피 같은 돈이 방금 이 문자 한 통으로 증발해버린 거야. 남의 일 같지? 뉴스에 나오는 불운한 사람들 이야기 같아? 천만에.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멸망의 시대로 진입했어. 당신 집주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건물 주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2026년 지금 당신의 집주인은 세금 폭탄을 맞고 산소 호흡기를 떼기 직전인 시한부 환자야.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서 집주인들은 더 이상 갭투기로 버틸 수 없게 됐어. 그들이 파산하면 제일 먼저 죽는 건 은행이 아니야. 바로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가 월세보다 이득이지라며 웃고 있던 당신, 세입자라고. 3억 원이 증발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아. 하지만 그 돈을 다시 모으려면 당신의 남은 청춘을 전부 갈아 넣어야 해. 정부가 구제해 줄 것 같아? 허그, 축가 다 돌려줄 것 같아? 꿈깨. 오늘은 내가 당신의 그 순진한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부셔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당장 내일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게 될 수도 있어. 2026년 전세 대란 시나리오, 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마지막 경고야. 자,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고. 왜 하필 2026년일까?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을 전세 멸망의 해라고 부르는지 알아?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가 아니야. 진짜 공포는 정부의 세금 정책과 집주인들의 파산이 맞물리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거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전셋집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안심했지? 근저당 없으니까 1순위라고 좋아했잖아. 그런데 그거 알아? 당신보다 더 무서운 영순위 포식자가 있다는 거. 바로 국세청이야. 2026년 올해 정부가 뭘 건드렸는지 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당신 집주인 그 간물주라 불리던 양반들이 지금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 때문에 질식하고 있다는 소리야. 사람들은 집주인이 부자라고 착각해. 에이, 설마 서울에 아파트가 3채나 있는데 3억을 못 돌려주겠어? 천만에. 당신은 한국의 기형적인 갭투자 생태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 한국의 집주인들 중 80%는 진짜 부자가 아니야. 그들은 당신의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 집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산 빚쟁이들이라고. 그들이 가진 건 집이라는 콘크리트 덩어리뿐이지 현금은 10원 한 장 없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동안은 어떻게 버텼냐고.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더 비싼 전세금을 들고 오면 그걸 받아서 당신 돈 내주고 남은 돈으로 이자 내고 소고기 사 먹었지. 이게 바로 전 국민이 참여한 합법적인 폰지 사기였던 거야. 그런데 2026년 음악이 멈췄어. 집값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날리기 시작했어. 집주인은 이제 선택해야 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배를 째거나.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집이 안 팔려. 아무도 그 가격에 그 낡은 아파트를 안 사.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 시세는 더 곤두박질 쳤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줄게. 잘 들어. 당신이 2년 전에 5억 원의 전세를 들어갔어. 근데 지금 그 동네 전세 시세가 3억 원으로 떨어졌네? 이걸 역전세라고 하지. 당신은 계약 만기 때 5억을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는 3억밖에 안 가져와. 그럼 비는 돈 2억은 어디서 구하지? 집주인 통장엔 돈이 없어. 대출? DSR. 규제 때문에 이미 막혔어. 집을 팔려고 내놨더니 매매가가 4억 5천이야. 팔아봤자 당신 전세금 5억도 못 갚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깡통 전세야. 껍데기만 집이고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빚덩어리. 이때 집주인이 세금까지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세, 즉 그 집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가 당신의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4억에 낙찰됐다고 쳐. 거기서 밀린 세금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 세금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고 나면 당신 손에 쥐어지는 건 휴지 조각뿐이라고.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집주인들의 태도야. 그들도 처음엔 미안해했지. 근데 이젠 아니야. 세금 폭탄 맞고 대출이자 감당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자포자기 상태야. 배째라. 돈 없다. 나도 파산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게 2026년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의 민낯이야. 당신은 지금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빌린 게 아니야.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파산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3억 5억이라는 거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거야. 금융권에서도 절대 안 하는 짓을 당신이 하고 있다고. 아직도 설마 내 집주인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은 다를 거라고? 어제 뉴스 못 봤어? 빌라왕 건축왕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는 강남 아파트왕도 터지고 있어. 서울 한복판 멀쩡한 아파트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이 시스템은 이미 붕괴했어. 정부가 대출 좀 풀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구조적인 멸망이야.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투자가 바로 당신이 되고 싶은 거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벽을 두드려봐. 그 소리가 단단하게 들려? 내 귀에는 텅 빈 깡통 소리로 들리는데 정신 차려.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야. 이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깔려 죽는 건 맨 밑에 있는 세입자, 바로 당신이니까. 자, 이제 좀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당신이 왜 이 지옥 같은 전세판에서 못 빠져나오는지 알아? 바로 머릿속에 박힌 그놈의 고정관념 때문이야. 월세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전세는 내 돈 지키는 거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축하해. 당신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가장 좋아하는 호구야. 은행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당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라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감성 다 빼고 오직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게. 지금 당신이 3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고 치자. 그 돈 다 당신 돈이야? 아니잖아. 전세 자금 대출 받았지? 금리 4에서 5% 내고 있잖아. 3억에 대한 이자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 꼬박꼬박 바치고 있으면서 왜 그건 월세라고 생각 안 해? 당신은 지금 집주인한테 월세를 안 내는 대신 은행한테 월세를 내고 있는 거야. 결국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은행에 이자 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건 아깝다고 발광을 해. 이게 바로 금융 문맹이라는 증거야. 재윤 형, 그래도 전세 대출 갚으면 나중에 원금은 남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 원금이 온전히 당신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앞서 말했잖아. 집주인이 파산하면 그 원금은 휴지 조각이 된다고. 더 심각한 건 기회비용이야. 만약 당신이 대출 없이 순수 자기 자본 3억으로 전세를 들어갔다고 쳐보자. 당신은 와, 난 빚도 없고 공짜로 산다 라고 좋아하겠지? 그게 제일 멍청한 생각이야. 그 3억 원을 지금 당장 미국 S&P 500, S&P 500, ITF, ETF나 아니면 안전한 국채에만 넣어뒀어도 연 5에서 8% 수익은 거뜬히 나와. 3억에 5%면 연 1,500만 원이야. 당신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감으로써 매년 1,500만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이야. 이걸 경제학적으로 해석해줄까? 당신은 집주인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거야. 세상에 어떤 미친 투자자가 담보도 확실하지 않은 개인에게 3억을 무이자로 빌려줘? 은행도 당신한테 돈 빌려줄 때 신용 조회하고 재직 증명서 떠라고 난리인데 당신은 뭘 믿고 얼굴도 몇 번 못 본 집주인한테 전 재산을 턱하니 맡겨? 집주인은 당신한테 받은 그 3억으로 뭐 했을까? 은행에 얌전히 넣어뒀을까? 아니, 그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갭투자했어. 당신 돈이 집주인의 투기 자금으로 쓰였다고. 당신은 당신을 착취하는 시스템에 자금을 대주는 물주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2026년 지금 그 투기가 실패했어. 집주인은 망했고 당신의 3억은 그 사람의 빚잔치에 사라졌어. 월세가 아깝다고? 월세는 서비스 이용료야. 당신이 한 달 동안 남의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정당한 비용이라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만 포기하거나 떼이면 그만이야.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 하지만 전세는 달라. 전세는 투자야. 그것도 하이 리스크 노 리턴, 하이 리스크 노 리턴 이라는 기형적인 상품이지. 수익은 0원인데 원금 손실 위험은 100%인 투자 상품이 있다면 당신은 가입하겠어? 증권사 직원이 그런 상품 팔면 멱살 잡을 거잖아. 근데 왜 전세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냐고? 인정해. 당신은 돈을 아낀 게 아니야. 그저 목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대한 리스크를 짊어진 대가로 매달 나가는 푼돈 몇 푼을 아낀 것뿐이야. 그걸 금융지능이 높다고 착각하지 마. 그건 그냥 안전불감증일 뿐이니까.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같은 제도야.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줍니까? 야, 그들은 미쳤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그 미친 짓의 결과가 터지고 있는 거야. 이제 선택해. 매달 월세 내면서 내 자산 3억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릴 것인가? 아니면 전세가 이득이라는 옛날 신화 붙잡고 있다가 한강 다리 위에서 후회할 것인가? 은행 직원이 추천한다고? 부동산 중개인이 안전하다고 했다고? 그 사람들은 수수료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당신 인생 책임 안 져.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팩트를 직시한 당신의 차가운 머리뿐이야. 아직도 전세가 달콤해 보여? 그건 꿀단지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야. 마시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수명은 끝나는 거야. 자, 수학 문제는 풀었으니까 이제 심리 상담을 좀 해보자. 왜 한국 사람들은 이토록 전세에 미쳐 있을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이 기형적인 제도가 왜 사라지지 않고 2026년까지 살아남아서 기어이 터지고 말았을까? 답은 간단해. 바로 당신의 그 빌어먹을 자존심 때문이야. 한국 사회에는 아주 이상한 계급 의식이 있어. 자가는 1등 시민, 전세는 2등 시민, 월세는 패배자. 이 공식 당신 머릿속에도 있지?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나 월세 살아 라고 말하기 쪽팔리지 않아? 명절에 친척들이 집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면 전세 구했어요 라고 해야 그나마 어깨가 펴지잖아.
월세 산다고 하면 부모님부터 한숨 쉬잖아. 아이고 그 돈이 다 남 주는 돈인데 아까워서 어쩌냐. 이놈의 체면 칠해 문화, 남에게 보여주기식 삶이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킨 거야. 냉정하게 말해줄까? 당신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월세 100만원 내는 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전세 대출이자 100만원 내는 건 내 집 마련을 위한 과정이라고 자위하지. 똑같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전세는 뭔가 소유에 가깝다는 착각을 하니까 그 착각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던 거야. 그리고 인스타그램 좀 그만 봐. 친구가 한강뷰 아파트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올리니까 배 아파? 그 친구도 그거 빚이야.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이거나 아니면 깡통 전세일 확률이 90%라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냐? 티끌 모아 티끌이다. 한 방에 인생 역전해야 한다는 이런 조급함이 전세라는 도박판을 키운 거야. 월세 아껴서 종잣돈 모아야지. 이 생각 자체가 틀렸어. 월세를 아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게 투자의 제1원칙이야. 워런 버핏 형님이 뭐라고 했어?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근데 당신은 월세 50만원, 100만원 아끼겠다고 당신의 전 재산인 3억 원을 리스크 덩어리에 던져 넣었어. 푼돈 아끼려고 목돈을 건 도박을 한 거야. 이게 갓생이야? 이게 똑똑한 재테크야? 이건 그냥 금융 문맹이 빚어낸 허영심일 뿐이야. 집주인들은 당신의 이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했어. 그들은 알거든. 한국 청년들은 죽어도 월세 살기 싫어한다는 걸. 낡은 빌라라도 전세 딱지만 붙여주면 어머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싸네 라며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갭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의 그 허영심이 그들의 투기 자금이 되어준 거라고. 당신이 그들의 탐욕에 기름을 부은 공범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가차 없이 집 팔고 월세로 들어가. 그들에게 집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철저한 투자 상품이거든. 수익률 계산해서 마이너스다 싶으면 미련 없이 던져. 남들이 나를 월세 산다고 무시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 안 해. 통장 잔고가 빵빵한데 누가 무시해? 근데 어설픈 중산층 그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당신 같은 사회초년생들만 내 집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서 전세에 목을 매는 거야. 품위 유지비? 2026년 지금 그 품위 지키려다가 길바닥에 남게 생겼어. 이제 인정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 대가가 지금의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돌아온 거고 3억 원이 증발했다는 문자를 받고도 그래도 월세는 아까워? 라고 말할 수 있어? 제발 그놈의 가짜 자존심 좀 갖다 버려. 남들 시선이 밥 먹여줘? 인스타 좋아요가 대출 갚아줘?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있어 보이는 집이 아니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진짜 자산이야. 화려한 전셋집에서 쫓겨날 걱정하며 사느니 좁은 월세방에서 2다리 뻗고 자면서 내 돈 굴리는 게 100번 낫다는 걸 언제쯤 깨달을 거야? 깨어나. 제발 좀 깨어나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은 집주인의 또 다른 빚을 막는 데 쓰이고 있어. 당신의 허영심이 만든 이 거대한 시한폭탄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자 이제 눈물 닦아. 욕하고 화내는 건 여기까지야. 정부가 안 도와준다고 징징대봤자 바뀌는 건 없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 지금부터 내가 던져주는 동아줄을 꽉 잡아.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야. 2026년 지옥 같은 한국 땅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매뉴얼이야. 첫 번째, 당장 전세 탈출 버튼을 눌러.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만기 때 무조건 나와.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배째라 나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보증보험 H주기 청구해서 어떻게든 돈 받아내.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가냐고?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 미친 소리 같지? 아니 재윤 형 월세 내면 돈 못 모은다면서요? 아직도 이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정신 못 차렸네. 잘 들어. 당신의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 돈을 깔고 앉아서 썩히는 게 진짜 돈을 버리는 거야. 이 3억 원을 회수해서 연 1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년에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이야. 월세 100만 원 내고도 150만 원이 남는 장사라고. 이게 바로 부자들의 셈법이야. 근데 형 제가 무슨 재주로 연 10%를 벌어요? 주식하다가 다 날리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무기를 쥐어줄 거야. 딴짓하지 말고 딱 이대로만 해. 두 번째, ISA. 이거 아직도 없는 사람 있어? 이건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세금 방패야. 여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안 떼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뜯기는데 ISA에서는 그 돈이 고스란히 내 주머니로 들어와.
이걸 안 만드는 건 길가에 떨어진 돈을 안 줍는 거랑 똑같아. 당장 은행 가서, 아니 지금 폰 켜서 비대면으로라도 만들어. 세 번째, 미국 ETF. 제발 부탁인데 옆집 김씨 아저씨 말 듣고 국장 잡주에 돈 좀 넣지 마.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피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수가 똑같아. 주주 환원 그런 거 없어. 당신의 소중한 종잣돈 3억 원은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으로 보내야 해. S&P 500이나 나스닥 100QQQ 지수를 추종하는 ITF, ETF를 사. 이건 개별 종목이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우상향해. 역사적으로 증명된 팩트야. 지난 100년간 미국 시장은 연평균 8에서 10% 성장했어. 당신이 전세 보증금 3억을 빼서 S&P 500에 넣어두고 잊어버렸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10년 뒤엔 그 돈이 7억, 8억이 되어 있을 거야. 전세 살면서 10년 뒤에 3억 그대로 돌려받는 거랑 월세 살면서 자산이 8억으로 불어나는 거. 어느 쪽이 승자야? 답 나왔지? 네 번째,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챙겨.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욕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랑 IRP 꽉 채워서 넣어.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줘. 이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무조건 이득 보는 구조야. 국가가 주는 보너스라고. 이걸로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아. 그 돈으로 또 재투자해. 마지막으로 마인드를 바꿔. 현금이 왕이다. 집이라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위기 때 당신을 죽이는 흉기가 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야 진짜 자유를 얻는 거야. 2026년 전세 시장은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야. 거기서 내 방은 1등석이니까 괜찮아 라고 앉아있을 거야? 구명보트는 한정돼 있어. 지금 당장 뛰어내려. 보증금 빼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진짜 투자를 시작해. 어려워? 무서워? 당연하지. 남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다들 전세 대출 받아서 은행 노예로 살 때 혼자 월세 살면서 미국 주식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쟤는 왜 월세 살아? 라는 비웃음도 견뎌야 해. 하지만 장담하는데 5년 뒤 10년 뒤에 웃는 건 당신일 거야. 그들은 여전히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에 벌벌 떨겠지만 당신은 불어난 자산을 보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은행 앱 켜. ISA, ISA 계좌 개설 버튼 눌러. 그리고 전세 계약서 다시 봐. 만기 날짜 확인하고 집주인한테 문자 보내. 이번 만기 때 나갑니다. 보증금 준비해주세요. 그 문자 한 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거야.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 딱 3가지만 기억해. 첫째, 전세는 끝났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전세는 더 이상 주거 사다리가 아니야. 그건 집주인의 빚잔치에 당신을 제물로 바치는 낡은 시스템일 뿐이야. 둘째, 은행과 집주인을 믿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야. 당신의 불안과 허영심을 먹고 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금융 지식뿐이야. 셋째, 지금 당장 시스템을 바꿔라. 깔고 앉은 보증금을 빼서 현금화하고 ISA, ISA와 미국 ITF, ETF로 자산을 옮겨.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이 지옥같은 인플레이션과 세금 폭탄을 이길 수 없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질 거야.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들어봤지? 이제 정부도 회사도 부모님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아. 오직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정글이 시작됐어. 무섭다고? 아니 오히려 기회야. 남들이 전세가 최고야, 부동산 불패야 하면서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방향을 틀었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생존자가 된 거야. 지금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하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을 가진 선장에게 폭풍우는 두렵지 않아. 오히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는 바람이 될 수도 있지. 내 말을 믿지 마, 의심해. 그리고 직접 확인해.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떼보고 전세 시세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봐. 그리고 만약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면 그때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는 앞으로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거야. 이 미친 세상에서 당신의 통장을 지키고 경제적 자유라는 진짜 안식처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팩폭을 날려줄 테니까 준비됐어? 그럼 지금 당장 행동해. 내일은 너무 늦어. 재윤 아웃. 살아남으세요.